제일아, 밤마다 사라지는 어머니. 올해 일은 5이 된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아들네와 함께 살며 손자 민준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 갈 채비를 챙겨주고 저녁이면 숙제를 봐주며 잠들기 전엔 자장가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죠. 민준이에게 영자 씨는 엄마보다 더 가까운 사람. 아들 부부에게는 든든한 가정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학교 끝나면 같이 공원 가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숙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민준이를 키웠을지 몰라요. 맞아요. 회사 일로 바빠도 엄마 덕분에 걱정 덜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영자 씨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따로 살아야겠다. 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야, 너희 덕에 잘 살았어. 근데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순간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할 뿐이었죠. 여보,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가신다니? 요즘 자꾸 전화도 몰래 받고 밤에 나가셔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러게. 장 본다 하시고 빈손으로 들어오신 적도 있어. 아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이 있으신 건가? 아들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를 뒤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자 씨는 내온사인이 즐비한 골목 안 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영자 씨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 영자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 영자 씨의 손은 물에 젖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용돈이 부족하셨던 거라면 말씀을 하시면 되죠. 지금 연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하지만 영자 씨는 대답 대신 아들을 낯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 낡고 낡은 집.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영자 씨는 어떤 휠체어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30년 전 바람나 집을 떠난 아버지였습니다. 세월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통사고로 2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치매까지 와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친구도 돈도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이 사람, 우리 버리고 간 사람 아닙니까? 엄마랑 나 남겨두고. 왜 저런 사람을 돌보십니까? 그래, 너희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다. 하지만 사고가 난 뒤 아무도 곁에 없더라. 불쌍해서요? 그럼 우린 뭐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남긴 건 상처뿐이었어요. 내 남은 삶은 내가 선택한다. 미움만 쥔 채로 늙고 싶지 않아. 후회 없이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다. 너희 아버지를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다. 미워만 하면서 죽고 싶지 않아. 돌아보면 후회할 게 없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영자 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아. 태수야, 내 엄마니까 이해해다오. 그날 밤 영자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어디 가요? 하고 달려왔지만 그녀는 그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가끔 놀러 올게.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어머니를 막지 못했습니다. 뒷모습은 작고 느렸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단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말할 겁니다. 누군가는 위선이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영자라는 한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그녀는 후회 없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제이와 국밥집 소녀와 할아버지. 조용한 시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 김철은 혼자 지내며
손자 민수가 찾아올 때면 유난히 얼굴에 웃음이 번지곤 합니다. 오늘 민수가 다락방을 구경하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상자 뭐예요? 완전 오래돼 보여요. 김철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20살 시절에 써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쓴 거구나. 일기장을 펼치자 젊은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살 청년이었던 김철. 그의 하루를 설레게 한 이는 국밥집에서 일하던 소녀, 성이었습니다. 성희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철아, 왔어? 오늘은 고기도 듬뿍 나왔어. 그냥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청년은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시절엔 챙겨준다는 말이 곧 마음의 표현이었지요. 여름날 땀 흘리며 일하는 철에게 성인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써. 근데 나중에 돌려줘야 해. 안 돌려주면 어쩔래? 그냥 내가 가질 거야.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웃음만 오갔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장터에서 성희가 오래 바라보던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사지 못한 그 핀을 철은 며칠간 품을 팔아번 돈으로 사주었습니다. 성희야, 이거. 철아, 이런 걸 왜 사? 비싼 걸. 안 힘들어. 네가 웃으면 그게 좋으니까. 그날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머리핀을 꼭 쥐었습니다. 머리핀을 할 때마다 마음은 자꾸 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청년은 국밥집 그릇 밑에 조그만 쪽지를 넣어두곤 했습니다. 성희야, 내 웃음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난다. 성희는 쪽지를 발견하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뺨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지요. 그러나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된 철은 성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는 날 성희는 국밥집 뒷마당에서 말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 기다릴게. 그 말은 청년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가혹했습니다. 총성과 포연 속에 간신히 살아 돌아온 철. 그러나 성희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갑자기 도시로 떠났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다락방의 일기장은 그 후 멈춰 있었습니다. 손자 민수는 호기심에 윤성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방송 못다 전한 편지. 무대 위에는 성희의 외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화면 속 외손녀는 할머니의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아. 내가 떠난 뒤 나는 매일 저녁 그 길목에서 널 기다렸어. 저녁 노을만 보아도 내가 걸어오는 것 같았지.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도시에 가서 일을 해야 했어.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단다. 오랫동안 나를 원망했겠지? 그런데 내 마음은 평생 내 곁에 있었어. 어느 봄날 다시 국밥집에 마주 앉아 웃는 상상을 하며 그 추억 하나로 평생을 버텼어. 철아. 미안해. 그리고 보고 싶다. 편지가 끝나자 스튜디오 안은 숨조차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김철은 화면을 본 후 두 손을 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사실은 전하지 못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철은 방송국을 통해 성희의 외손녀를 만났습니다. 외손녀는 할머니의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진 속 성희는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를 찾으셨어요.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용서해달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그리웠다고요. 김철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사진을 적셨지만 그의 가슴 속 오랜 한은 풀려나갔습니다. 비록 성인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다시 철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닿을 곳에 닿습니다. 사랑은 세대를 넘어 다른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는 법이지요. 제3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이별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와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어느 할아버지의 사랑의 기록입니다. 1969년 봄. 20살의 청년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갑작스레 내린 비 속에서 두 사람은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눠 썼습니다. 어깨에 비 맞잖아요. 가까이 와요. 그녀의 말에 청년은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반숙 달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노른자가 살짝 흘러내리는 그 맛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해주는 거라서 더 맛있는 거예요. 삶은 고단했지만 사랑이 밥이 되었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집안 일을 하다가도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음정은 틀리고 박자는 어긋났지만 그 노래는 언제나 사랑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소소한 추억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매일 행복했습니다. 결혼 10주년 두 사람은 바닷가로 소풍을 갔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나눠 먹던 김밥 한 줄이 그렇게도 맛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소녀처럼 웃었고 그는 그 웃음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면 나도 금방 따라갈 거예요. 그녀의 농담은 웃음 속에 스며들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남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삶이 힘들 때면 그녀는 작은 쪽지를 남편의 주머니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그 쪽지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고 없이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그녀는 5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하는 동안 그녀는 농담하듯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너무 오래 울지는 말아요. 대신 매일 나한테 얘기해줘요. 난 늘 곁에 있을 테니까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그를 살아가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녀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그는 반숙 달걀 프라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노른자는 늘 조금은 어설프게 익습니다. 당신이 해줘야 맛있는데. 그렇게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20년 동안 그는 편지를 써왔습니다. 생일이면, 결혼 기념일이면, 비가 오는 날이면 편지는 늘 같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늘 위 그녀에게 말입니다. 당신 없는 세상이 아직도 낯설어.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곁에 있는 것 같아. 오늘도 당신에게 안부를 물어. 잘 지내고 있지? 결혼 후 매년 봄 두 사람은 같은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오자.
늘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는 매년 그 길을 찾습니다. 여전히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올해 벚꽃도 참 곱네. 세상은 변했지만 그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아내를 만난 것.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너머까지.